미국에 물가 쇼크가 터졌다. 이런 기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1979년에 오일 쇼크 모습, 1974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슷한 모양을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좀 다르네요. 다시 말해서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금리를 멈췄는데 이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미국의 금리도 다시 올리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지금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네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제 이 정도 물가 잡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이요? 물가가 퍽 올라가니까 이를 두고 말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큰일 났다 그랬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예, 지금 2024년 1월에 전년 대비해서 0.9% 예, 늘어났습니다. 0.9%. 뭐 12월 달에 1%였고 예, 1월에 0.9%였는데 이게 무슨 물가 쇼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2022년 6월에 11.3% 이렇게 올라가야지 물가 쇼크지 0.9% 올라간 게 무슨 물가 쇼크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2021년 오른 것, 2023년 오른 것 다 같이 따져야 되고요. 2023년, 2024년 또 올랐다는 사실이고요.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예, 전월 대비해서 어떻게 됐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2023년 10월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12월에는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런데 1월에는 전월 대비해서 0.3%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아니었거든요. 시장의 예측치는 적어도 0.1%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측치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겁니다. 0.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엔 이거 뭐지? 이거 잘못하면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에요. 0.3이라는 숫자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거에 2022년 1월에 1.3% 그리고 2022년 3월에 전월 대비 1.4%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0.3%라는 숫자도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게다가 이제 기저효과까지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물가는 이미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나왔었습니다. 작년 12월에 3.4%가 올 1월 3.1% 떨어지면서 시장은요. 물가가 떨어졌다 안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거꾸로 나왔죠. 2% 밑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았어요. 3.1%.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또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다시 올라갈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는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말입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오늘 나스닥도 보면 뭐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0.82가 떨어졌고요. 130.52가 빠져서 15,775.6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물가가 강타했다 이 말이 시장에 번지면서 시장 자체는 우왕좌왕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야. 물가가 올라가면 소매 판매도 감소하는데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더 나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나스닥이라는 게 기술주 중심이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48이 빠졌습니다. 24.16이 빠져서 5,005.57 기록했습니다. 5,000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0.48이 빠졌다는 것. 여기에다가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0.37이 빠졌습니다. 145.13이 빠져서 38,627.99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에 경제 대세는 물가 같아요.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라가는 시점이 점점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더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금리 인하가 3월에 된다, 5월에 된다, 6월에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요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경제의 고통은 고물가에 고금리가 충격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시장 전체 위협으로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것, 미국 경제가 물가 충격을 받아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것, 이것은 우리 시장에는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거고요. 그 영향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지 마시고 생업에 열중하면서 돈을 쌓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결국은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면서 현금 쌓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